지수함수 볼게요. 지수함수. 오늘 지수함수 할 거 맞죠? 네, 지수함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 지수함수랑 지수 방부등식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수함수 보면은 일단 이런 거예요. y는 ax 제곱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그를 할 때 ax 제곱이 n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는 로그 a에 n 이랬잖아. 그지? 그럼 로그에서 밑과 진수 조건에서 a가 지금 밑이잖아요. 요 a가 여기 a랑 똑같다 그랬지. 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는 1이 아니고 양수여야 되죠. 그 조건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수함수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a의 조건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양수이면서 1이 아닌데 양수인데 그게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0이랑 1 사이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a가 어떻게 나는 거냐면 a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0이랑 1 사이인 경우거든. 그럼 값을 한번 집어넣어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다가 x를 뭐 1부터 시작한다 치면 1부터 쭉쭉쭉쭉 증가하는 값을 집어넣어보면 계속 커지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쪽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도 어쨌든 다 양수 부분인데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 그치? 역수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근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를 집어넣으면은 큰 쪽에서 제일 내려오는 꼴이 나오거든.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x가 음수가 되면 2의 양수 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2분의 1에 4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다 그러면 16이 나오는데 4제곱하면 16분의 1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꼴은요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쟤는 항상 양수야. 양수 0보다 커. 그러면은 x축보다 항상 위쪽에서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 x축이고요 y축이고 얘네 둘 다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에요. 그지? x가 0이면은 여기 1 지나지. 근데 y는 2의 x제곱이란 그래프는 계속 커진다고. 근데 항상 양수라 그랬으니까 x축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아 값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여기 1을 지나면서 얘 증가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y는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증가함수 그래프고요.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럼 그래프 형태를 잘 보면은 두 개는 무슨 축대칭이야? y축 대칭이지? 그럼 요거 잘 생각해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죠? 얘는 두 개는 y축 대칭 관계예요. 지수함수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밑이 1보다 크냐, 0이랑 1 사이냐, 즉 증가하냐, 감소냐만 니네가 잘 따져주고 하면은 이게 지수 부등식 가서도 계속 이제 적용이 돼요. 방정식은 별로 볼 거 없어. 방정식은 되게 어렵지 않고 부등식이 범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구할 때 밑조건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쟤를 봐야 되는 게 최대최소일 때 봐야 돼요. 최대최소일 때. 잘 봐. 이제 최대최소는 x가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있다 쳐보세요. x1, x2야.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그러면 x 값이 이렇게 커져. x1에서 x2로 커질 때 이 x제곱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값이 계속 올라가지. 그럼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는 소리거든.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죠.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지. 근데 이번에는 얘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는 x1이랑 x2가 이렇게 관계식이 있으면은 반대가 돼 버린다고.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최대최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소리거든. 최대최소는 무슨 소리냐면 y는 a의 x제곱일 때 x 값이 커져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은 x 값이 커질 때 전체 y 값도 커지는 거야. 그지? 그 x 값 작아지면 전체 y 값도 작아지는 거야. 그럼 구간이 있으면은 구간의 처음이랑 끝에서 봤을 때
a가 1보다 큰 경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제일 끝에 있을 때가 최대고 제일 작은 데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야. 얘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게 없고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구하기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반대가 돼버리는 거라고. x 값이 커지면 이 경우일 때는 y 값은 작아지는 거고 x 값이 작아지면 y 값 커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요. 여기가 x가 아니라 이제 fx라는 놈으로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 얘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크잖아? 그럼 fx가 최대를 가지면은 y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a가 1보다 커? 그럼 fx가 최소를 가지면 y 값도 최소를 갖고요. 이 범위일 때, 감소함수 범위일 때는 a가 요 범위니까 fx가 최대를 가지면 y 값은 최소를 갖는 거야. 반대로. fx가 최소면은 y 값이 최대를 갖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알겠지? 요것만 잘 구별해주면 되고요. 그 이제 요 기본꼴에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기본꼴에서 저걸 해요. 평행이동. y는 ax 제곱이고요.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러면 y는 ax-p 플러스 q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볼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니네가 요 그래프 기본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데 얘는 계속 계속 작아지는데 0에 가까워지는 꼴이지. 그러니까 얘는 뭘 갖는 거야? 점근선을 갖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했던 점근선 있죠?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가져요. 점근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이니까 y는 0이 돼요. y는 0. 그러니까 얘는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를 이제 로그 함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이제 y는 x층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얘는 y는 0이었으면 쟤는 x는 0이 되는 버린다고. 그 차이가 나와요. 그 차이가. 그러면은 얘를 지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 p, 1 플러스 q가 되겠지. 점근선은 뭐가 돼? 그렇지, y는 q가 되는 거야. y는 q. 이해돼? 그러니까 y가 0이었던 거를 좌우로 움직인다 해서 점근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얘는 지금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y축 방향이니까 y는 q가 된다는 거지. 외울 게 아니야 이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만 니네가 적용시킬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대칭 이동 관련해서도 외우지 마시고 x축 대칭 이동이면 어떻게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죠. y축 대칭 이동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이면은 둘 다죠.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책을 보시면은 거기 무슨 꼴 나와 있는데 그런 꼴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기본 꼴이 y는 ax 제곱인데 걔를 x축 대칭했다, y축 대칭했다, 원점 대칭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프에서 어떻게 왔는지 보면 되고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돼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안 돼. 여기는 함수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뒤에 나오면 삼각함수 나오지. 그래프를 못 그리면은 니네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제한적이 돼 버려요. 그냥 단순 산수들밖에 못 풀게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서 좀 확인을 하셔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간단하게 볼게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보면 돼.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수 방정식은 이런 첫 번째는 뭐 a의 fx랑 뭐 a의 gx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로 푸는 거야? fx가 gx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이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지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라고. 요게 제일 기본 꼴이거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a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반복돼 가지고 얘를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차식의 형태가 보통 나와요. 그럼 2차 함수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로 푸는 건 수상 문제거든.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오겠어? ax 제곱이라는 걸 t로 치환했으면 t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t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고요. 치환을 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범위가 나와야 돼.
그럼 범위에 대한 재설정을 또 해줘야 된다고. 그럼 걔는 다 수상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함수 파트는 수상이랑 수하에 있는 함수 파트 있죠? 거기 있는 게 조금씩 나올 거야. 만약에 치환을 하면은 그런 꼴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앞에 있는 것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내가 얘를 AX제곱을 만약에 T로 치환했어? 그럼 여기서 T의 범위는 무조건 양수라는 거. 별다른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면 T는 양수라는 조건을 가져가요. 그래프를 봐서 알겠지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Y값 자체가 AX제곱이라는 놈은 무조건 양수예요. 알겠죠? 그거 조심하시고. 자, 세 번째는 어떤 꼴 볼까? 지수가 같은 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A의 fx는 B의 fx 이런 거.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뭐 A랑 B랑 같으면 되겠지. 또 하나는 뭐야? 어디가 0일 때? 그렇지. fx가 0이 되는 꼴도 가능하지. 지수가 0이 되면은 아래가 밑이 뭐든 간에 무조건 1이라는 값을 갖잖아. 그러니까 두 개 값이 같아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얘는 생각을 해. 니네가 A는 B랑. 왜냐면 꼴을 딱 봤을 때 A랑 B만 같으면 되겠네 생각을 하는데 얘를 가끔 까먹을 때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 알겠지? 네 번째는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미지수. 여기 나와 있는 A, B 같은 경우는 다 뭐냐면 상수예요, 지금. A는 0이 아니고 1이 아니고 0보다 큰 상수인데 밑에 이제 X라는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야. 이런 거지. X의 fx랑 X의 gx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 일단 fx랑 gx랑 같으면 되는 거는 알겠어. 그 다음 또는 x가 뭐인 거? 그렇지. 1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밑이 1이면은 무슨 제곱을 하든 간에 무조건 1이지. 같아지는 거로. 그럼 얘를 가지고 이 꼴이 방정식이잖아. 그럼 부등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뭐 꼴은 똑같이 나올 건데 부등식에서 니네가 주의할 점 뭐냐면 밑이 1보다 큰지 0이랑 1 사이인지 그것만 주의하면 돼.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기본꼴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A가 1보다 커. 그러면은 여기서는 fx가 이렇게 그대로 본인 부호대로 그대로 가요. 얘가 지금 증가함수기 때문에 fx랑 gx에도 gx가 큰 놈이 큰 거거든. 근데 A가 이렇게 돼버리면 감소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린다고. fx, gx에서 gx가 더 작은 꼴이 나온다고.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뭐든 로그 부등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밑조건을 항상 잘 조심해서 봐야 돼. 밑조건은. 로그에서는 이제 진수 조건까지 다시 따져야 되는데 특히 밑조건을 잘 봐야 돼. 왜냐면 그래프 자체가 증가냐 감소냐 완전 바뀌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하나 때문에 값이 완전 달라져요. 방정식은 그냥 문제를 풀면 되니까 저런 꼴들이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 니가. 솔직히 이거 모르더라도 조금만 문제 풀어보면 다 적용할 수 있는데 부등식 같은 건 니네가 놓칠 수 있는 게 밑조건을 잘 안 따져가지고 답들이 좀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다만 언어가 어려워하는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걸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프 그리는 걸. 조금 이따 문제 나올 거지만 그래프가 막 절대값 그래프도 그냥 막 나와요. 이제. 알겠죠? 근데 대부분 나오는 그래프는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뭐 하면 돼? 다 위로 올려버리면 돼. X축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그것만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연습 안 하면은 니네가 풀 수 있는 게 진짜 제한적이 돼버려. 보세요.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보면서 쭉 봅시다. 288번. fx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f의 2k가 14래요. x 대신 2k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f의 2k는 a의 2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k, 얘가 14래.
그럼 그러니까 F의 3K를 구하라는 소리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되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을 하면은 A의 2K, 아니 뭐야. 여기 K로 쓸게요. K 2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14니까 얘 16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구하는 A의 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K제곱이라는 거는 4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4는 안 돼. 그지? 양수니까. 그러면 뭐 3K니까 뭘 구하는 A의 3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K 얘를 구하라는 소리지. 그럼 세제곱에 대한 그 곱셈 공식 변형 써도 되고요. 그 여기 나와 있는 거 두 개 곱해가지고 해도 돼. A의 2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K를 A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랑 곱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A의 3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K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 요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A의 K 플러스 A의 마이너스 K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 두 개 값 알고 얘가 많으니까 우린 얘가 구할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은 14랑 4니까 56은 우리가 구하는 거 A로 두시고요. 얘가 4죠? 따라서 A는 52가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곱셈 공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변형으로. 그 다음에 정리하세요. 그 다음 유형 2번 갈까요? 자, 함수 y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제곱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도록이야. 그럼 뭐야? 감소함수지 저거. 그럼 밑이 어디냐면 여기 밑이거든 지금.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얘가 뭐가 되는 거 찾으면 돼. 그치, 0이랑 1 사이. 그지? 0이랑 1 사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 그럼 요렇게 먼저 보세요.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볼게요. 앞에 거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을 변형을 하면은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분의 3이죠. 얘는 무조건 뭐가 돼? 0보다 커. 그지? 0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내비두면 돼. 얘는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가 되네. 마이너스 1 a 0. 얘가 답이겠네. 앞에 거에서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a가 0보다 큰 건 맞으니까 쟤는 내비 두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는 뒤에 걸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좀 쉽지? 그지? 풀다 보니까 되게 쉬워.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얘죠, 얘. 298번 봅시다.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 y는 2분의 1의 x-1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이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 돼. y는 절대값 전에 것만 먼저 볼게요. 절대값 안에 거를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게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지. 그러면은 잘 봐. 2분의 1의 x제곱도 그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자, 여긴 0,1이거든.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밀어야 돼. 이쪽으로 1만큼 밀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밀리겠지. 그죠? 그러면은 밀은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는 값이 몇이야? 0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의 x-1제곱이니까 0 집어넣으면 2죠. 2야 2.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또 어떻게 돼? 아래로 3칸 내리는 거야.
그럼 내리기 전에 그냥 무작정 내릴 수 없으니까 점근선을 잘 보고 내려야 돼. 점근선은 일단 X, Y는 0 그대로지. 그럼 세 칸 내리니까 점근선이 어디가 있어? 마이너스 3에 가 있을 거야, 점근선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로 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1 지나는 놈. 이해돼요? 이게 지금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고, 얘를 이제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접어 올려야 돼.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 그리면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거든 지금. 그지? 원래는 요렇게 해서 내려가는 요런 그래프고,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 있던 자리인데 위로 올라오니까 점근선이 뭘로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y는 k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3이 돼버리면 한 점이죠. 그지? 그러면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면 두 점 생기지. 계속 내려오면 계속 두 점이지. 두 점 되다가 얘가 0이 되는 순간 한 점이죠. k 범위 뭐가 돼?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적응이 되면 니네가 그래프 안 그려도 바로 나오거든 답이. 머릿속에서 좀 그려져. 근데 지금은 좀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모든 자연수 k의 값 합이니까 k는 1과 2가 되죠. 더하면 3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304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 위에 두 점 a, b에 대하여 지금 뭐 y는 2x제곱, y는 ax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y는 k랑 만나는 점을 각각 c랑 d라고 하자. 삼각형 ACB의 넓이가 삼각형 ADC 넓이의 2배래. 자, ACB니까 요거네.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거랑 ADC 여기네요. 자, 이 삼각형 두 개 보면은 높이 동일하지. 그러면은 높이가 지금 얘가 2배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걸로 볼게요. 이제 B랑 C에 대한 걸 봐야 되니까 BC랑 BD는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2대 3. 자, 그러면 C의 X좌표, D의 X좌표를 내가 2P랑 3P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2대 3이니까. 잡을 수 있지?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저 2P는 지금 C의 X좌표, 3P는 D의 X좌표인데 그거를 각각의 함수에 넣었을 때 함수값은 K로 동일하지. 예, 그러면은 넣어볼게. 2의 2P제곱과 A의 3P제곱이 이제 같은 거야. K라는 놈으로. 그러면 얘는 4의 P제곱, 얘는 A의 세제곱의 P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A 세제곱이랑 4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A 세제곱이 4니까 여기서 A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이거? 4의 3분의 1제곱이지? 4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뭐가 돼? 세제곱근 4가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 자, 308번 봐요. 308번. 되게 많이 나와요. 308번 대소관계 있죠? 되게 많이 나와요. 보세요. 자, A가 지금 일단 0이랑 1 사이에 있어. 그지? 그때 A랑 A의 A제곱, A의 A제곱을 구하래. 대소관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0, A, 1이지. 세 개의 각 항에다가 밑이 A인 지수를 취해볼게요. 밑이 A인 지수를 취할 건데 A는 지금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 꼴이지. 그러니까 취하는 순간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맞아? 거기까지는 되죠? 그럼 취하면 어떻게 돼? A의 0제곱 될 거고 A의 A제곱 될 거고 A의 1제곱 되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될 거라고. A가 0이랑 1 사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 다시 써보면은 A, 그 다음에 A의 A제곱, 그 다음에 0이니까 1이야. 그럼 일단 A랑 A의 A제곱은 A의 A제곱이 더 큰 건 알겠어.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해야 돼. 왜냐면 여기 A의 A제곱 있지. 그러니까 미치 A인 지수를 또 취할 거야. 그러면은 미치 A인 지수를 취하게 되면은 자, A의 A제곱, A의 A제곱, 그 다음에 A의 1제곱이야. 그러면 부등호방이 또 어떻게 돼? 또 바뀌어야 돼. 맞죠? 또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그럼 나왔네. A랑 A의 A. 이 상태로 가는 거네요. 답은 2번이 돼요. 다음. 요렇게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와. 나중 가면은. 요건 좀 쉬운 케이스고요. 어려운 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나중에 대소관계 문제 또 보면 봅시다. 312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래요. 마이너스 1부터 2고요. A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최대값이 4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어. 자, 위에 있는 거 지수꼴이 지금 x에 대한 그냥 식으로 나왔죠. 그 fx라고 둘게요. 쟤를 fx를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고 둘게. 그리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치환을 했으니까 지금 fx라고 fx의 범위를 이제 일단 다시 설정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게. 얘는 1,2에서 꺾이는 그래프죠. 1차 함수 요런 그래프잖아. 여기가 1,2야.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2야? 마이너스 1부터 2 요쯤에 있네.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2지. 1일 때 값 x가 1일 때고 여기서 2는 한 칸, 마이너스 1은 두 칸이니까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될 거네. 그러면은 fx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는 4가 되겠죠. 요게 범위예요. 범위를 재설정했지. 그 다음에 y는 a의 fx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요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 4분의 1인데 fx의 범위, 지수의 범위가 2부터 4라는 소리야. 그러면 a는 지금 0보다 크다라 그랬거든. 요 조건밖에 없어. 그럼 또 a의 범위를 나눠야 돼. 그죠? 또 두 개로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a가 0이랑 1 사이일 때로 나누셔야 돼. 자, a가 1보다 커. 증가함수죠. 그 a가 1보다 커. 증가야. 그러면은 이제 지금 최대값 알려줬으니까 fx도 최대일 때지. 그러면은 최대일 때가 4잖아. 그럼 a의 4제곱이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지. 맞아? 그럼 여기서 a 값은 뭐가 나와? 루트 2분의 1 나오네. 맞아요? 그 루트 2분의 1인데 우리가 본 범위는 1보다 크다라는 범위거든. a가 1보다 커 안 커? 안 크지. 왜냐면 1.4 정도인데 얘는 1.4분의 1은 1보다 작죠.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a가 0이랑 1 사이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니까 fx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대가 돼. 맞아요? 그럼 최소니까 2잖아. 그럼 a의 제곱이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서 a 값은 2분의 1이 나오니까 요 범위 안에 존재하죠. a는 2분의 1 맞네요. 자, 그래서 a 값은 나왔고요. 그럼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은 2분의 1의 4제곱이지. 맞아? 2분의 4제곱이니까 답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따지어서 풀면은 별로 안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 생각이 나야지. 니네가 풀 때 계속 까먹어. 지수 밑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많이 안 풀어보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316번 볼게요. 정의역이 2랑 3 사이야. 그리고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일 때 상수 a, b를 구하세요. 그래서 a는 지금 친절하게 0과 1이라고 줬네요. 나눌 필요 없이. 자, 그러면 또 fx로 볼게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4야.
그럼 2부터 3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장 아래로 블록인 거고 여기가 지금 2가 대칭 축이잖아요. 그럼 2부터 3이니까 요렇게부터 요렇게. 그럼 요 사이 범위거든? 그럼 2일 때가 최소고 3일 때가 최대인 fx 범위가 나오겠네. fx 범위는 2일 때는 b-4고요. 3 집어넣으면은 1 더하는 거지. b-3이네. 요 범위에서 보자는 소리야 이제. 그리고 a의 범위가 지금 0이랑 1 사이니까 최대값 최소값 따지면 되겠네 이제. 어떻게 구할까 이제. 언제일 때야 그러면 b-3일 때 얘가 이게 집 fx가 최대잖아. 그럼 얘가 됐을 때는 전체는 그치 최소를 가질 거야. 이때는 최소를 가질 거고 얘일 때는 최대를 갖겠지. 그걸만 봐주시면 돼요. 그럼 a에 b-3제곱이 뭐가 된다? 9. 그럼 a에 b-4제곱이 81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는 나누시면 돼요. 밑이 동일하죠?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면 b의 몇 제곱이야? 아니 a의 1제곱 되니까 a죠? 나누면 맞아요? 나누면 a는 9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가 9분의 1이면은 얘를 여기다 대입하세요. 위에 거에다가 9분의 1이면은 9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9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b제곱 되는 거지. 맞아요? a가 9분의 1이야. 여기다 대입할 거야 a다가. 그럼 9의 마이너스 1제곱에 b 마이너스 3이니까 9의 3 마이너스 b제곱이 9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2가 나와요. 그럼 a 값, b 값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 곱하면은 9분의 2가 되겠네. 정리하세요. 어딘가? 319번인가요? 네. 자, 319번 봐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3이고요. 함수 y는 3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의 뭐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최대값 구하래요. 최소값도 구하고. 뭘 잡으면 될까?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이걸 t로 치환하면은 t의 범위가 나오겠지. t의 범위는 x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9인가요? 9가 되고 3 집어넣으면 27분의 1 나오지? 그럼 t의 범위가 27분의 1부터 9 이렇게 잘 바뀌겠네. 그리고 우리는 y는 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걸 보는 거네. 그죠? 그럼 다 봤지 뭐.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그 얘는 아래로 볼록 t가 1이고요. t의 범위가 지금 27분의 1은 뭐 이쯤에 있을 거고 9는 이쯤에 있겠네. 27분의 1 9. 자 그러면 최소값은 1일 때겠네. 여기가 최소 9일 때가 최대. 그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최대값은 9 집어넣었을 때니까 62가 되겠네. 두 개 더하면 60 나오겠네. 60. 다음 답은 60이에요. 323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7의 x제곱 더하기 49의 y제곱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최소값 감마를 갖는다.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해라. 자 이런 거 나오면은 한 문제에 대해서 바꿔봐요. x는 4-2y 그리고 최소값 나왔잖아. 지수에서 최소값 나오면은 산술기가 쓰는 거야 얘들아. 지수 자체가 양수잖아요. 양수 범위에서 우리 산술기가 쓰니까 x 대신에 집어넣어 볼게. 7에 4-2y 플러스 얘는 7에 2y로 고칠게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7에 4-2y도 양수고요 7에 2y도 양수죠. 양수 범위니까 어떻게 돼? 산술기가 쓸 수 있다고.
9배에 루트 2개 곱하는 거지. 2개 곱하면은 2y랑 마이너스 1 없어지면서 7의 4제곱 된다고요. 그럼 7의 4제곱이니까 7의 제곱으로 나와서 49고요. 2 곱하니까 98 나오나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인 감마가 되겠네. 그지? 자, 산술기하일 때 어떻게 했었어? 산술기할 때 최소가 됐을 때 어떤 값을 구하래? 그럼 뭐야? 산술기하 쓴 놈들끼리. 맞아요? 산술기하 쓴 놈들끼리니까 7의 4-2y 제곱과 7의 2y 제곱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밑이 똑같은 상태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y 값은 1이 나오겠죠. 그죠? 4-2y랑 2y가 같아야 되니까 y는 1 나오고요. x는 여기 아까 있던 관계식에 집어넣으면 돼요. y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2 나오죠. x는 2 나오죠. 그러면은 2가 알파고 1이 베타고 감마가 98이니까 답은 101 나와요. 됐죠? 그 다음 327번. 자,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라. 밑을 보면은 다 3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3의 2를 곱하니까 2의 x제곱 플러스 2고요. 얘는 아래는 3의 x 플러스 4고요. 그럼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지수끼리 뺄 수 있잖아. 3의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밑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수끼리 같게 해주면 되죠.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4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1, 2, 2,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x값은 2하고 뭐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곱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도 되고, 근과계수의 관계로 해도 되고. 알겠죠? 다음 332번이네요. 332번. 자,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야 돼서 볼게요. 볼게요. 32번. y는 9x제곱이랑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가 y는 k, x는 k랑 만나서 두 점인데 그 AB인데 AB의 길이가 54다 이렇게 돼 있어. 상수 k 값 쓸고 해라.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봐요. 삐뚤어지냐 자꾸. 자, 보면은 일단 y는 9의 x제곱이란 그래프랑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을 보고요. y축이랑 만나는 점부터 구해봐요. 9의 x제곱은 0,1 지나죠. 그 다음에 3의 x 플러스 1제곱은 0,3 지나죠. 그죠? x에 0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하나는 여기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이런 식으로. 그 하나는 여기 1이고 여기 3 지나야 되잖아. 3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요 안쪽으로 지나가겠냐? 아니면 얘를 역전해서 올라가겠냐? 이걸 찾아야지. 그걸 찾아야 되거든, 이거는. 그러면은 뭐 결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역전해서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그건 니네가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냐면 9의 x제곱이 3의 2x제곱이고, 그럼 얘하고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여기서 x는 1 나오기 때문에 요 교점의 x좌표 1이고요. 요 1 집어넣은 값이 여기가 9가 되는 건 알 수 있거든. 그럼 요거보다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게 더 큰지를 비교해보면 되겠지. 그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는 9의 제곱이니까 81 나오고, 얘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의 세제곱이니까 27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 지금 27이 나오는 게 요 파란색 그래프야. 요 파란색 그래프가 27이고, 저거 뭐야? 이 뭐야? 81 나온다는 그래프가 9의 x제곱이 요 핑크색 그래프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럼 2를 집어넣을 때 값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든 지금.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게, 문제에서 지금 x는 k랑 만나서 생기는 거라 그랬는데, 그 k라는 게 x는 k라는 게 지금 요 교점의 좌표 x좌표가 1이잖아요.
그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 있고 1보다 큰 쪽에 있을 수 있거든. 근데 1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x는 k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그때 a점 b점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의 거리, 요 사이 여기 있는 요 사이의 거리들이 54가 나오겠냐 이 소리야. 안 나오지. 왜냐면 여기 교점 좌표가 1,9거든 지금. 그 얘보다 다 작은 거기 때문에 안 나와 여기서는. 이때는 안 되고요. 요 바깥쪽에서 생겨야 돼. k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얘가 54가 생기는 걸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k가 여기 있을 때고 k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k가 1보다 큰 쪽에 있을 때는 핑크색 함수값에서 파란색 함수값을 빼야 되는 거지. 핑크색이 뭐였어 아까? 이거였지 이거? 9x제곱. 자 그러면은 9의 x제곱에서 3의 x 플러스 1제곱을 뺀 게 54다 이걸 풀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뭐 k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x가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의 2x제곱이잖아. 3의 x제곱이지. 그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얘는 양수예요. t는. 요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가 0이고요. t 플러스 3이 아니지. t 플러스 6이겠네. t 플러스 6이랑 t 마이너스 9 이게 돼서 t 값은 9만 가능해요. 양수니까. 그럼 t가 아까 3의 x제곱이었지? 따라서 x는 2가 될 거예요. 이거 그냥 바로 빼면 54 나오네? 인원 쓸 때 값이? 54 나오니까 여기서 k 값을 구해라. 그러면 x는 2, k가 2일 때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와. 근데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서 봐야 되고요. 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334번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그랬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얘는 2의 x제곱이라는 놈을 뭐 a로 보고 2의 y제곱을 b로 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은 2a 플러스 2b가 24, 즉 a 플러스 b가 12고요. 아래 거는 어떻게 되는가? 아래 거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럼 4분의 1 ab가 되겠네. 얘가 8이네요. 여기서 ab는 32예요. 자, 요식 뭐라 그래요? 저식 뭐라 그래? 저렇게 생긴 식들을 뭐라 그래? 에? 수상을 다 까먹었구만 얘네. 대칭식이라고 그러잖아. 대칭식. 대칭식이 뭐야? 미지수 두 개를 바꿔서 넣어도 똑같이 성립하는 게 대칭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A 대신에 B 넣고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하잖아요. 이런 걸 대칭식이라 그래. 그럼 대칭식은 어떻게 풀어? 제 합이랑 곱 나왔으니까 쟤 가지고 뭐예요? 2차 방정식 작성하면 돼. 2차 방정식 작성할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이지. 그럼 t 값이 4하고 8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t에 대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a랑 b라는 소리거든 지금. 그지? 그러면은 a 값이 4일 때 b가 8이 되던지 a 값이 8일 때 b가 4가 되던지 이렇게 두 쌍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b를 구하는 게 아니야. x, y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x, y 다시 구해야 돼. 2의 x제곱이 a고 2의 y제곱이 b니까요. 첫 번째 거에서는 x가 뭐가 나오겠어? 그러면 2가 나오고 y가 3 나오죠? 여기는 x가 3이 돼도 y가 2가 된다. 이걸 구하는 거라고 지금 최종적인 건. 그럼 이거에 대한 뭐야?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13이 될 거예요. 네, 337번. 네. 자, 얘를 볼게요. x의 x제곱 마이너스 8제곱 이거는 x의 2x 플러스 7제곱이랑 같대요.
모든 그대의 합을 A, 그 다음에 방정식에 또 모든 그대의 합을 B라고 할 때 A, B를 구해라 이랬네. 자,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조건 보시고, 일단 첫 번째 식에서 X는 1이 돼도 되죠. 그치? 1이 돼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8이 2X 플러스 7이 되는 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0이야. 여기서 될 수 있는 X 값은 5밖에 안 돼요.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5밖에 안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X 값 1 나오고 5 나오니까 A는 6이 될 거예요. 합이니까.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식 봐요. 두 번째 거는, 아이고 뭐야, x-2분의 1에 3-2x 3에 3-2x. 그럼 일단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되죠. x-2분의 1이 3인 거. 여기서 x 값은 2분의 7 나오죠. 가능하죠. 일단 두 번째, 그치, 3-2x, 즉 지수가 0이 되는 거. 그럼 x는 2분의 3. 얘도 가능하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b 값이 뭐가 나와? 2분의 10이니까 5가 나오네. 따라서 a, b를 곱해라. 그럼 답은 30 나오겠네. 그 다음에 자, 42번 봅시다. 자, 보시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빼기 뭐 저쪽 써있어요. 저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랬거든.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러면은 여기 식을 잠깐 변형을 해볼게. 이렇게 될게요. 4의 마이너스 x제곱 있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잖아 지금. 그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자, 얘를 t로 치환할 건데 치환을 했지? 근데 치환했으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x에 대한 범위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뭘로 설정해야 돼? 아니요. 그거는 그냥 단독으로 a x제곱꼴로 될 때는 0보다 크다인데 쟤는 합의꼴로 돼 있지. 합의꼴로 돼 있는데 둘 다 양수니까 뭐 써야 돼? 산술기야. 산술기였어요. 산술기. 산술기 하니까 어떻게 돼? 얘 합이니까 얘는 2배의 루트 1 나오니까 2죠? 그럼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요 범위를 항상 신경 써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도 변형을 시켜야 돼.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것까지 알겠죠? 돼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형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k를 넘기고요. 두 개의 함수꼴로 볼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k라는 놈을 볼게요. 이렇게 볼게. 적어도 하나 실근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는 t-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잖아. 얘는 이렇게 생긴 t 값이 1일 때야. 그지?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데는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본다는 소리야.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범위에서만 볼 건데 이 범위에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해달란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만 지나서 여기 위로만 가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 하나 무조건 만나지. 그러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다. 2 집어넣으면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와요?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데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k라고. 그럼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마이너스 k가 여기 이렇게 그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래야지만 요 파란색이랑 만나서 교점에 한 개가 생기잖아. 적어도 하나.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k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범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수2에도 나와요. 계속 수에도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문제 푸는 게 나오니까 익숙해져야 돼 니네가. 그 다음 넘어가서 어디야 얘야? 438번 48번 348번 볼게요. 두 집합이 있고 A랑 B가 있네요. A가 B에 속한다.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랬어. 우와, 얘는 어떻게 구할까? A가 B에 속한데 A부터 풀어야겠네. 그죠? A부터 풀어야 되는데 지금 밑이 10이거든. 요 잘 생각해봐. 10에 얘는 x-2의 제곱이고 얘는 10에 몇이야?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에 5-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밑이 지금 1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것끼리도 부등호 그대로 적용되겠지. 그러면은 x-2의 제곱이 2분의 1에 5-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일단 x의 범위를 잡아봅시다. 그럼 2배 하면은 2가 될 거고, 또 2x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4에 플러스 8 그리고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3 그럼 1, 2,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가 나오네요. a의 범위가 2분의 1이랑 3 사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얘가 b에 속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 실수 a의 범위네. 어떻게 구할까요 저건? 2분의 1이랑 3 사이. a가 2분의 1이랑 이거고 b가 이건데 요렇게 생겨 먹어야 된대. 지금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되네 이거. 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어떻게 돼야 될까? 얘를 대충 그려보면은 뭐 얘가 막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러면은 a가 지금 2분의 1이랑 3이니까 2분의 1이랑 3이 어쨌든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2분의 1이랑 3 사이가? 그죠? 요 사이가 지금 이 두 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지. 얘가 지금 포함된다는 소리는 아예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딱 맞게 들어가든지 한쪽이 삐져나오면 안 되는 경우잖아. 그럼 맞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b잖아요. b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저 사이에 어떻게 돼? 다 들어온다는 소리야. 따라서 요걸 그냥 이걸 gx라고 하면은 g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은 거는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6이고요. 얘 뭐야? 4분의 25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1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4배 하면 25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g에다가 또 3을 집어넣어요. 3 집어넣으면은
9 플러스 3a 플러스 6. 얘는 15 플러스 3a가 맞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a는 이렇게 되네. 그럼 두 개 이제 저거 하면 되죠. 공통범위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분의 25. 그러니까 어디야? 얘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얘네요. 자, 정리하시고 350번 갈게요. 350번. 자, 49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56에 7분의 1 x제곱 더하기 34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랬네. 그럼 얘는 뭘 취한해야 돼? 아, 7분의 1에 7분의 1의 x제곱. 왜 여기 49분의 1이 7분의 1의 제곱이니까 7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취한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양수죠? 양수범위고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6t 플러스 34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은 뭐야 이거 343 몇으로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49랑 7로 되네. 이렇게 되네요. 7보다 크거나 같고 t의 범위는 4분의 9, 49보다 작거나. 네. 근데 지금 7분의 1의 x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7분의 1의 x제곱 해봐요. 7분의 1의 x제곱이 7이랑 49잖아요. 그럼 7분의 1로 맞춰줘 그냥. 7분의 1로 맞춰주면 어떻게 돼? 7은 7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49는 7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7분의 1이니까 바뀌어야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 것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빼면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53번. 오케이 53번. 자, 부등식의 해 집합을 S라고 할 때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것은 이랬어. 자,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밑에도 지금 뭐가 있어요? 미지수 있죠? 밑에 미지수 있거든? 그럼 밑이 어떻게 되는 걸 찾아야 될까? 0이랑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랑 뭘 때 또 찾으면 돼? 1일 때. 1일 때는 거의 그러니까 따지는 걸로는 세 개를 다 따져야 돼. 0이랑 1 사이, 1보다 큰 경우 1일 때도 따져야 되는데 1일 때는 안 돼, 거의. 왜냐면 부등호 때문에 안 돼요. 그 여기가 1이란 소리는 1의 몇 제곱이 1보다 작다니까 말이 안 되지. x가 1 때는 안 되고요. x 이거지. 그러니까 x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이다. 그럼 얘는 안 되는 경우야, 지금. 알겠죠? 그럼 여기서 안 된다는 소리는 얘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안 돼야 돼요. 그러면은 x는 0도 아니야 되고 x는 2도 안 돼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지?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이제 0이랑 1 사이일 때 봐야지. 요렇게 된대. 그러면은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x-1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죠? 그럼 얘가 1보다 작대. 그러면은 범위는 어디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x-1 제곱이 1보다 작다. 얘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건가요? (0이랑) 2 맞죠?
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1은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써줘야겠네. 0 x 1 1 x 2 이렇게 써줘야겠네. 그러면 x는 1이 안 되니까요. 그죠? 음. 두 번째 조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뭘 따져줘야 돼 지금? 그러면 지금 안 따진 게 아니야. 아니 밑 말고 이제 부등식을 풀어야 되잖아. 우린 지금 밑 조건만 따진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x-1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양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쟤를 다시 작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0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1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0이랑 1 사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x 마이너스 1이 부동호만이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서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두 번째 조건에서. 그러면은 이 조건이랑 여기 x가 1보다 크다 조건이랑 이제 교집합 찾아야 되거든요. 0, 1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지. 1, 2랑 2 사이가 돼요. 두 번째 거에서는.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거 볼게요. 세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보다 큰 경우지. 여기서는 x 범위가 1 날라가니까 0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나올 거야. 위조건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끼리 했을 때 어떻게 돼? 부동호만 그대로죠. 그럼 x-1이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x는 1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얘도 따져보면은 0, 그 다음에 1, 2. 여기서는 x가 0보다 작다가 나오네. 자, 그러면요. 얘 나왔죠. 세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얘 나왔고요. 첫 번째 조건 뭐 얘랑 얘가 아니다라 그랬는데 다 포함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는 x가 0보다 또는 1이랑 x2 사이. 얘가 해 집합이에요. s. 뭐야, 원소가 아닌 거네. 답 4번이겠네요, 그러면. 답 4번. 자, 그 다음 356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볼까요?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t제곱. 3의 x제곱이 t고요. 얘는 양수.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놨잖아 지금. 그러면 t가 쟤는 처음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인데 t로 바뀌는 순간 뭐가 돼?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봐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거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t로 바꿨잖아요. 그럼 t의 범위가 양수라 그랬지. 그럼 요렇게 바뀐 식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얘가 지금 t-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지금. 얘 고치면은 그럼 어떻게 돼? 우리 2차 부등식으로 넘어온 거야 이제. 2차 부등식.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a잖아. 근데 0이 어디 있는 거?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이라는 게 지금.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쪽이고 하나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 지금. 요 두 개로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많이 했었던 거지 지금. a가 그럼 0보다 큰 경우 생각해봐요.
넘어가서 풀까? 넘어가서 풀자. 식만 씁시다.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였지? t제곱 t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죠. 그 다음에 t가 3의 x제곱이 t고요. t의 범위는 양수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에서 t가 a야. 여기가. 근데 범위가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요 범위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면 a가 0보다 큰 경우 생각해봐요. 파란색인 거야 지금. 그러면 파란색일 때는 어떻게 돼? 그럼 요 파란색 범위니까 요 범위에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최소값이 어디냐면 a를 집어넣을 때가 최소지.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럼 a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3이랑 a는 3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범위는 0보다 크다니까 공통범위 찾아주면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에서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작거나 같을 때도 상관없겠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뭐 여기서 어차피 걸려버리니까 작거나 같을 때면 어떻게 돼? 0을 집어넣었을 때 되겠네. 맞아요?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 몇 나와? 9 나와? 9 나오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 얘는 무조건이네. 그죠? 그러면은 답은 뭐가 돼요? 요거네. 요거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네, a의 최대값 구하니까 a는 범위는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그의 최대값은 3이 되겠네. 최대값 3. 자, 마지막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360번. 자, 방사성 탄소 동위 원소 뭐 어쩌고 어쩌고 이거는 5730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처음 얘 양이 Ag일 때 X년 후에 남아있을 양을 fx라 하고요. fx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떤 유물을 발굴해서 조사했더니 저놈이 62.5g이 남아있었대. 처음 양이 1kg이었다면 이 유물은 몇 년 전의 것인가 이랬어. 지금 남아있는 양 얘가 fx잖아요. 지금 62.5가 남아있는 양 fx고 처음 양이 1kg 있던 거야. 1kg니까 그람으로 따질게요. 1000g이네요. 그때 우리는 x를 구하라 이 소리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 a가 지금 뭐였지? a가 처음 양이지? 집어넣으면 되겠네. 62.5는 a가 1000이죠. 1000에다가 2분의 1에 5730분의 x 해서 x를 구하라는 거지? 뭐 구하면 되지. 구하면 어떻게 돼? 그거 1000으로 나눠요? 그럼 1000으로 나누면은 1000분의 62.5는 2분의 1에 5730분의 x 이렇게 되겠네. 아, 저 몇 나와 저거? 이거 만분의 625죠. 625면은 얘 5로 약분될 거고 2만 2000. 그 다음에 5로 약분하면 125인가요? 또 5로 약분하요. 아유 400 25. 그러면은 또 5로 약분하면은 16분의 1이네. 어우 16분의 1 딱 나오네요. 그냥 2분의 1에 4제곱이네요. 나왔죠? x는 5730 곱하기 4 하면 돼요. 5730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얘가 x예요. 계산하면은 22,920년이래. 22,920년 전의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마무리 할게요.